기업의 동향을 살펴보는 기업 업앤다운입니다. 먼저 다운 기업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이 현대자동차 요즘 리콜을 참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보니 통보를 안 하고 있다고요. 이 내 차 리콜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들어야 한다니 팔 때와 리콜할 때 이렇게 달라서 될까요? 네, 이 현대자동차가 겉으로는 참 리콜을 많이 하겠다라고 밝혀왔었는데요. 네. 알고 보니 이 소비자들에게는 알려주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편으로 소비자에게 리콜을 할 테니 이 차량을 수리를 받아라 라고 통지를 해야 되는데 우편을 보내지 않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감사원에 적발이 됐습니다. 감사원은 2월과 3월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본부 등을 상대로 해서 감사를 벌인 결과 7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2012년 3월 그 엑센트 차량의 950대가량이 정면 충돌을 했을 경우에 전기 합선 등으로 화재가 날 위험이 있어서 리콜 명령을 받았습니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제네시스가 9,100대 정도 이 브레이크 성능 저하 가능성이 있어서 리콜 명령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우편을 보내지 않고 소비자들은 뉴스를 통해서 내 차가 리콜이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 결과 지난해 10월 올 3월 현재 기준으로요. 엑센트의 기준의 경우 리콜 차량 수가 235대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24% 정도만 리콜이 된 건데요. 제네시스는 심지어 26% 정도만 리콜이 된 거죠. 30%도 안 되는 차량이 리콜이 됐는데 사실 지금까지도 자신의 차량이 리콜 대상이 아닌 줄 알고 계신 분들도 참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2004년식의 경우 산타페의 경우에요. 한 운전자는 운전 중에 휘발유 냄새가 나서 이 정비소에 갔더니 고압 펌프 연료가 샌다라는 그런 결과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교체를 하려고 했더니 부품값이 95만 원에 달해서 너무 놀랐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리콜 대상이기 때문에 이 현대 서비스 센터에 가면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뭐 무상이니까 당장은 기분이 좋았었는데 알고 보면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그동안 이렇게 리콜 대상 차량을 계속 운전을 해왔었기 때문에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이었는지 식은땀이 다 났다고 하는데요. 원래는 이렇게 현대 기아차에 대해서 가장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아는 사람만 무상 수리를 해주는 현대 자동차에 대해서 큰 실망을 했다. 이런 반응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 현대 자동차의 경우에는 이렇게 리콜 통지를 바로바로 할 필요성은 많이 못 느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서비스가 엉망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자동차를 많이 사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비스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하지만 만약 그러다가 리콜 대상 차량을 타고 다니다가 큰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결국엔 또 사고의 원인을 고객의 탓으로 돌리게 될 것은 불보듯이 뻔한 일인데요. 정말 괘씸죄에 해당하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현대 기아차를 사야 된다는 분위기 옛날에 비해서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추세도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요. 지금 뭐 외산차 경쟁이 아주 심해졌죠. 뭐 할인 혜택이라던가 사후 관리도 또 많이 나아졌기 때문에 또 외국 수출하는 그 현대 자동차와 그리고 내수 자동차에 대해서 차별이 좀 심하게 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많은 불만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비싼 돈 주고 왜 차별을 받나 이런 분위기인데요. 이런 분위기들을 좀 혁신하기 위해서는 현대 자동차 스스로 좀 서비스에 대해서 개선할 필요가 많이 느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외제차 타고 다니는 사람은 이제 욕하는 시대를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런 국산차 타고 다니는 소비자들을 봉으로 하는 그런 기업들을 욕해야 되는 시대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댓글을 하나 본 게 있는데요. 이 로체 2010년식을 몰다가 리콜을 한다는 뉴스를 보고 해달라고 하니 아직 본사에서는 연락이 없었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직접 보여주자 그제서야 고객님께만 특별히 해드리는 거니 다른 데서는 말을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네, 그런 경우가 뭐 종종 왕왕 발생을 합니다. 인터넷에서 조금만 뭐 검색을 해보면 이런 억울한 경우들을 당하신 분들이 참 많은데요. 사실 이렇게 요즘 그 현대자동차가 부지런하게 리콜을 하고 있는 이유는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GM이 과거에 그 부품 결함에 대한 늑장 대응으로 인해서 미국 시장에서 거액의 벌금을 물었기 때문에 이런 꼴을 당하지 말자라는 차원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 현대자동차는 지난해 소나타, 투싼, 그랜저, 제네시스 등 총 15종에서 시동불량, 정속 조행장치, 차체 자세 제어 장치 등의 문제가 발생이 돼서 리콜 명령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리콜 명령이 이어지자 미국 그 자동차 정보 사이트인 iCars.com의 결과에 따르면 30년 동안 미국의 25개 자동차 브랜드가 가운데 현대차가 가장 리콜률이 많은 것으로 분석이 됐다고 하네요. 네. 사실 이렇게 결함이 발생하기 전에 차량을 알아서 좀 리콜을 해주는 것이 미리미리 수리 서비스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렇게 브랜드가 그동안 이 리콜 결함 사실에 대해서 숨겨오다가 강제적인 리콜 명령을 받게 되면 이것보다 더 큰 이미지의 타격이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과거에 그 아키오 토요타 자동차 사장의 일례를 들어보면요. 2009년 수백만 대의 차량을 리콜 명령을 받고 또 미국 법무부와 1조 3천억 원의 벌금을 물기로 이 합의를 본 적이 있었죠. 이 아키오 사장은 급발진 문제가 제기가 됐을 때 순순하게 인정하지 않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다가 큰 역풍을 맞은 셈인데요. 결국엔 미국 의회 청문회에 불려나가 눈물을 흘리면서 사과를 하는 사태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런 문제를 숨기고 또 소비자를 보호하지 않은 잘못에 대해서 비판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아키오 사장은 얼마 전에 발언을 통해서 리콜 사태를 통해서 토요타가 고객 최우선 기본 철학으로 돌아가는 터닝 포인트가 됐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뭐 잘못은 했지만 크게 깨우쳤기 때문에 뉘우쳤기 때문에 다시 태어났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현대자동차가 정말 본받아야 될 것이 이 토요타의 회장의 발언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큰 결함에 대해서 자동차 회사에서 이렇게 좀 제대로 시정을 하지 않거나 고객을 기만하는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미국처럼 징벌적 이 배상 제도를 미리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의 벌금을 때려본다면은 알아서 순순하게 이 서비스 개선이 정말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네. 이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얼마 전 그 제네시스 차량에 대해서 자동차의 본고장인 유럽을 포함한 그 해외 시장에서 세계적인 명차와 당당하게 경쟁할 것이다 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차량만 명품 차량을 만들면 뭐 할까요? 서비스가 명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지난해 대량 리콜 사태 등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권문식 고문이 3개월 만에 현대기아차 사장으로 복귀를 했죠. 이 복귀 후에 품질 강화를 목 놓아 부르셨다고 하는데 왜 리콜 얘기는 없는 걸까요? 아는 사람에게만 리콜을 해주는 현대자동차, 정말 기업하기 좋은 나라에 살고 계신 건 아닌가 싶습니다. 업계업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커뮤니케이션과 카카오가 합병을 공식 발표했죠. 네, 이 다음과 다음 커뮤니케이션이 오늘 합병을 발표를 하면서 많은 분들께서 좀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는 10월 통합법인 다음 카카오가 출범을 한다고 하는데요. 어감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다음 카카오 발음이 네. 굉장히 쉬운데 23일 지난 23일 날 각각 이사회를 열어서 두 회사는 합병을 결의하고 합병 계약을 이미 체결했다고 합니다. 오는 8월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서 10월까지는 합병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합병은 양사 주가에 따라서 산출된 약 1대 1.556 비율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당분간 독자성을 유지를 하면서 양사는 공통부문과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통합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직원 수는 다음이 약 2,600명, 카카오가 600여 명 정도로 이를 다 합친 3,200여 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합병이 이루어지면 시가총액이 약 3조 원이 넘는 거대 IT 기업이 탄생하는 셈이라고 하는데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2위 정도 규모로 어마어마한 공룡기업이 탄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의 시가총액은 1조 590억 원, 또 카카오의 장외 시장 가치는 2조 3,500억 원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그동안 이 네이버가 주도해왔던 포털과 모바일 시장의 판도에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카카오 합병 시 다음의 최대 주주는 창업자인 이재용 전 대표에서 카카오의 최대 주주인 김범수 씨죠. 김범수 이사회 의장으로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이 김범수 의장, 그동안 카카오의 글로벌 진출을 염원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세계 시장으로 나아가 페이스북과 트위터와 어깨를 나란히 할 날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아주경제를 검색하시면 아주 모바일 TV를 스마트폰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